예, 방금 소개받은 전주대학교 교수 한동승입니다. 현재 제가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적인 조직이고 같이 대학끼리 모여가지고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회장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해서 하나하나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전주대에 있을 때부터 이전부터 이제 리빙랩에 대한 부분을 대학 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전주대를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학 내의 어떤 리빙랩 활동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은 요새 이전에 IMF 때 은행권이 그렇게 무너지듯이 현재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어떤 와중에 있으면서 또 이제 이 어떤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런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축소되는 대학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또 이제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대학에는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좌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책들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의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교육의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제 무크와 K무크가 이제 무크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이걸 거의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경쟁들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이러한 어떤 경쟁 속에서 교수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좌표 같은 경우는 이 교육에 있어서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요구하고 있고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학 교육의 혁신을 갖다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이 문제들이 단순하게 이제 신입생의 감소라는 측면만 바라봤었는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1년 전부터 저희를 갖다 이제 강타하고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현재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의 큰 문제점들이라든지 개혁의 어떤 방향성들이 훨씬 가속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들이 강화됐을 때 그럼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자기 역할들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역할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교육의 방향성이나 구조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PBL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PBL이라는 부분이나 플립러닝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의 변화들을 현재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어떤 고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에서도 학습에 있어서는 PBL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리빙랩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리빙랩은 이런 어떤 PBL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리빙랩 그러면 결국은 사용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이제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고, 프립러닝과 같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 과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빙랩은 많은 대학교에서 교육 방향을 갖다 혁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리빙랩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하게 교육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방식 또 대학의 변화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 대학 리빙랩은 하나의 대학의 혁신이고 또 지역의 혁신을 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의 혁신이란 부분을 4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PBA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어떤 리빙랩이라는 결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식을 전달하고 또 학습을 시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거기에 기반은 가장 큰 것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의 어떤 교육 방식은 그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을 통해서 학습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경험학습 기반의 리빙랩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주대학교가 갖고 있는 그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을 얘기하지 말고 들어와서 나갈 때의 그 수준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부가가치를 가장 높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교육이 해야 될 일이다. 대학교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교육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저하되고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애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진다고 이제 걱정을 하고 이런 애 어떻게 가르치냐고 막 고민을 하고 이제 못하겠다. 가르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교육은 사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들이 아니다. 현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이 학생들의 수준을 높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3단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 행동 규범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를 거의 못 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거의 경쟁이라는 부분에 익숙해 있고 혼자 공부하는 것. 그다음에 주어진 걸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이런 어떤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 어떤 규범들을 가져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반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그 행동 규범에 대한 것들을 익히는 이런 1, 2학년 수업이 되고요. 그 2학년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들, 그 아이디어 발상, 디자인 싱킹과 같은 이렇게 이제 창의적인 그 해결책들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갖다 하나하나 익히는 이런 과정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그 이제 3단계가 되면 가치지향의 어떤 그 철학들을 가지면서 지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어떤 식의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가치를 받아들인 이런 과정으로 이제 3단계로 그 교육 과정을 구축을 하고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학년 과정에는 디자인 싱킹, 2학년 과정에서는 서비스 러닝, 3학년 과정에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기관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리빙랩 수업들이 단순하게 교양 과정이나 비학점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가지려고 하는 전공 능력과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능력 속에서 이러한 그 리빙랩 수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일례로 저희 학교에 있는 그 창업경영금융학과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이런 과정들을 같이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맡고 있는 미래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4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그 4개 학과 모두 이러한 시스템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리빙랩을 갖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빙랩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 교수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빙랩을 좀 더 이제 체화시키고 또 활동 경험이 있는 이런 교수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전공 교육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융합이나 연계 전공 같은 형태로서 리빙랩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이걸 확산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 또 이제 실제로 그 현장과 결합된 디자인 싱킹, 서비스 러닝, 리빙랩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교육할 수 있는 학습 체계를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이제 리빙랩에 대한 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랩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학기나 1년 정도의 그 팀에게 자리를 배정을 하고 같이 항상
회의하고 논의하고 또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 공간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코워킹 리빙랩 실험 공간들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간들은 단순하게 학내에서만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랩 공간은 주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형태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마케팅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내에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제 현재의 어떤 신입생에 국한시켜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 교육과 또 평생 교육,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재교육까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교육 과정들을 개선을 하고 대학이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체계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은 대학 내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 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부라든지 과기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같이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그 통일성들을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저희 대학의 틀인데요. 뭐 산학협력단이 있죠, 창업지원단이 있죠, 지역혁신 사업단이 있습니다. 링크 사업단이 있고, 또 평생교육을 하는 미래융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각각의 사업단 단위별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사업단의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내에서는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두 개의 사업단이 같이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결합해서 뭐 이런 리빙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소셜벤처 창업도 해야 되고요, 기업과 연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그러니까 지역 내의 공동체들과 결합돼서 활동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통합시킬 수 없는 이런 구조들이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그 대학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비전을 만들어서 저희 대학에서는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를 딱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총장 이하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 혁신을 위한 비전을 서로 만들고 공유하고 그걸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적 물적인 중장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학, 지자체, 기업, 시민, 사회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 사업단이나 창업지원단, 대학혁신 사업단, 산학협력단 같이 R&D와 그다음에 창업과 기업과 산학협력 이런 것들,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모든 어떤 그 사업단들이 같이 결합하고 통합시키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대학 내에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의미로서는 교육부라든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기관에서 이걸 더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서 추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대학 내에 있는 많은 그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사업에 따라가지 않고 대학 자체의 주체적인 어떤 노력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사업들이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서 그 학생들의 어떤 생애 주기에 맞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니면 졸업 이후까지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설계가 되고, 이 설계된 사업들이 각각의 사업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대학이 이제 지역 혁신과 많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지원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거의 그 한계들은 뭐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단년 사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년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끝나면 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 사업은 끝나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역주민이나 기업과의 어떤 그 결합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의 현재의 성장 수준에 맞춰서 대학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들을 다양화시키고 또 이 사업에서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필요로 한다면 결국 연구, 교육,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의 리빙랩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이 플랫폼을 거버넌스로 해서 전체적인 리빙랩 사업들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활동 조직과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지역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대전과 같이 지역에 있는 리빙랩 네트워크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리빙랩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DSI,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혁신센터 같은 부분에서는 실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많은 활동가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저희 링크 사업단과 그다음에 전주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의 그 리빙랩 활동가들을 키우는 그 퍼실리테이션 교육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의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대학의 여러 이제 지속적인 연구 센터들이 그 지역혁신 융합센터로 이제 통합 운영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어떤 혁신의 사례들이 지역혁신과 또 상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 지어져야 되고 또한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의 주체로서 대학이 많은 활동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대학과 지역의 지속 가능 목표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들을 수행을 해서 그 기반과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고 또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의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이제 지역을 바라보면 사실 지역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학이라는 부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이제 리빙랩 활동에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대학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끼리의 연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 대학 리빙랩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는 2019년도 7월 3일 날 이렇게 이제 출범을 했고요. 현재는 많은 대학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을 기회로 해서 현재는 4년대 대학만 들어와 있지만 전문대까지도 이런 그 대학 리빙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대학 전문대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리빙 활동에 대한 그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는 2회, 3회, 4회 이렇게 해서 그 지역 혁신을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관점을 갖고 이렇게 이제 포럼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포럼을 해야 되는데요. 7월 달에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돼서 8월 17일과 18일에 대구에서 그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리빙랩에서 길을 찾자라고 하는 이런 부제로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쭉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빙랩 및 리빙랩 정책 주제를 발표하고 또 이제 각 분야별 세미나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도시재생, 농업농촌, 노인돌봄과 같은 4개의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각 이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대학이 이 부분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리빙랩 교수법 모임들을 이제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이제 대학 리빙랩에서는 그 돈을 좀 이제 모아서 그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그 한 학기 정도의 리빙랩을 강의할 수 있는 교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출판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이 교재에 대한 설명과 이 교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예시들을 보여주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학별로 이제 대학 리빙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서로 제안하고 발표하는 이런 시기도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8월 17일부터 18일에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사이트를 보내주시면 많이 이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온라인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영상으로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실감 콘텐츠나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은 좀 더 첨단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정까지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 프로젝트 개발,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리빙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대학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 시스템이라든지 교수 평가제도, 또 학생들을 어떻게 리빙랩에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유인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연구팀을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협력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조직과의 연대 활동들을 갖다 저희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사실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도 거의 한 3년간의 운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느슨한 조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활동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꿀 것인가에 논의를 하면서 뭐 학회 조직으로 갈 것인가, 뭐 법인 조직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공고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현재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활동 소식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많이 참조를 하시고 그 리빙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